안녕하세요. 투자살롱 김경록입니다. 제가 저번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요. 이제 장기 투자, 특히 이제 펀드나 ETF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은 우리가 투자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여기 제가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또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장기 투자에도 리스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오늘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리스크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의 S&P 500을 한 80년 정도 이제 투자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우리가 그 국채 3개월물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 보면은 이제 3개월물, 이게 TB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국채 3개월물에 수익률이 있을 거고 S&P 500의 주식 수익률이 있을 텐데요. S&P 500이 국채 3개월물보다 수익률이 이게 투자했을 경우에 나쁠 확률이, 예를 들어 우리가 1년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이게 40% 정도가 됩니다. 40% 정도가 국채 3개월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P 500에 투자했더라도 1년 단위로 볼 때는 오히려 국채 3개월 어떻게 보면은 정기예금 금리보다 안 되는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40%라는 거죠.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이게 이제 1년 투자가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10년을 투자했다 하면은 국채 3개월보다 수익률이 안 좋을 가능성이 14%로 줄어듭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체입니다. 손실을 볼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손실 가능성입니다. 자, 가능성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확률이라고도 하죠. 손실을 볼 확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손실을 볼 확률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은 손실 규모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손실 규모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같이 감안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폴 사멜슨이라고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까지 수상했고요. 저같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한테는 거의 뭐 대부에 가까운, 이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대단한 양반이었는데요. 이 양반이 이제 1990년대 중반에 MIT에서 이 사람이 이제 MIT 교수를 했으니까요. 이제 똑똑하게 박사학위를 받고 막 논문을 제출한 사람이 와서 열심히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은 손실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하는데 사무엘슨이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주식을 장기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하지만은 그 손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당하는 데미지 때문에 나 같으면은 주식 장기 투자 안 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슨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그리고 손실 규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손실 가능성이 아니라 손실 규모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0달러를 S&P 500에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TV 3개월물에도 이제 투자를 했는데요. 그럴 경우 1년 지났을 때 TV 3개월물보다 수익률이 나쁠 가능성은 40%라고 그랬는데요. 이 나쁠 가능성에 해당되는 40%를 확 모아와서 이것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손실을 받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1,000달러를 투자했죠. 이때가 한 37달러 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근데 10년을 이제 투자했을 때는 손실의 가능성은 이렇게 15%로 뚝 떨어지게 됐는데요. 손실 규모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 한 250달러 정도.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보시죠. 여기서 250달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손실을 본 것에 해당되는 15% 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TV 3개월물을 10년 동안 운용한 것보다, 그 다음에 S&P 500을 10년 동안 운영한 것의 수익률이 나빴을 경우가 15%였는데 이 15%에 속한 것들을 쫙 이것만 뽑아봐 가지고 얼마나 손실을 받는가 평균을 내보니까 250달러가 나온 것입니다. 자, 1년을 투자했을 때는 37달러가 손실이 나왔죠. 10년을 투자했으니까 이게 250달러 정도 S&P 500이 TV 3개월보다 오히려
쇼폴, 더 수익이 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손실을 볼 가능성은 줄어들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손실의 구간에 속했다 했을 때는 손실의 규모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 리스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게 되면은 그게 주식이 계속 스스로 해지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은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는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손실을 본 그런 구간에 속했다고 한다면은 손실의 규모는 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손실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효용이, 고통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동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한 재밌는 이론이 하나 있죠. 이게 프로스펙터 티어리라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손실과 이익입니다. 여기는 이익이고 여기는 손실이 되죠. 이게 이제 효용과 마이너스 넣으면 이제 고통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프가 여기서는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이익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똑같이 50만큼 이익을 봤을 때 내가 받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이익이라면은 이것 같은 경우 똑같이 손실을 볼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요. 쭉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의 고통입니다. 고통, 이게 이제 기쁨이 되게 되겠죠. 뭐냐면 내가 50을 이익을 봤을 때 내가 얻는 기쁨보다 50을 손실을 봤을 때 내가 얻는 고통이 사람들은 더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 아주 확률은 작지만은 이 구간에 속했을 때 내가 고통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장기 투자를 할 때 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슨이 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자기는 이런 데 속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손실의 가능성은 줄어들지언정 나는 내가 혹시 그 손실의 구간에 속했을 때, 내가 운이 없어서 거기 속했을 때 내가 얻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그 이제 사무엘슨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슨은 아마 그렇게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여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사실이고요. 여기에 이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부자가 왜 돈을 많이 벌까 하면요. 부자는 이런 것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15% 혹은 5% 구간에 속해서 손실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그래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위험한 데 투자해서 수익을 계속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돈이 충분히 버프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좀 더 안전한 것을 하려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부를 증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게 좀 더 과감한 것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행위를 택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런 구간에 속할 확률을 낮추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분산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종목이나 안 그러면 자산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채권, 주식, 부동산, 대체 투자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 놓으면은 저런 데 속했을 때 손실의 구간을 서로 간에 상쇄가 되기 때문에 손실의 규모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량 자산입니다. 이제 제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미시적으로 내려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나 이것도 좀 하기 싫다. 그러면 종목을 하겠다 하면은 종목을 하시더라도 우량 종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량 종목은 손실의 구간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리바운딩을 할 가능성이 큰 게 이제 우량한 기업, 우량한 종목인데요. 그렇지 않은 종목은 저 손실의 구간에 접어들었다가 영원히 그냥 그 손실을 고정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것만이 자산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적 자산이 많은 것도 자산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30세이고 지금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동안은 계속 소득을 벌어들일 거지 않습니까? 근로소득. 이거가 여러분들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30세인 이 사람은 지금 60세 퇴직하는 사람보다 더 부자일 수가 있습니다. 인적 자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적 자산이 있는 사람도 부자라는 뜻이고 버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손실 가능성은 낮지만은 손실을 당했을 때 우리가 위험이, 손실 규모가 큰 것, 이 정도를 감내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젊은 층은 꼭 이런 부분을 테이킹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여기에 대응책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손실 확률은 작지만은 손실 규모는 크다 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은 보험의 조건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 때는 보험은 손실 확률이 크고 손실 규모가 적은 것은 보험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손실 가능성은 확률은 적은데 거기 속했을 때 여러분들이 큰 데미지를 입는 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손실 규모와 손실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손실의 가능성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손실의 규모는 확률은 낮지만은 내가 재수없게 거기 속했을 때 데미지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인슈어런스가 필요한데 그 인슈어런스들은 이런 것들을 꼭 지켜나가면 이제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하는 사람, 곧 60살이 넘어서 퇴직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금융자산 버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인적자산 버프도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주식의 비중을 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버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더 많은 주식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자산에도 항상 양지가 있으면 엄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이제 엄지만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회피할 게 아니라 이 엄지가 있는 이 부분을 이런 인슈어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